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이 많습니다. 항상 많아서 좋긴 한데 드릴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본 영상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와 토론을 위한 것이고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청취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 정정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모르드게님 얘기를 하면서 에스더 얘기를 하면서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이죠. 근데 제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도 제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지난 방송에서 그거를 정정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요새 매일 방송을 올리기 때문에 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해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사촌 오빠죠. 그리고 근데 제가 방송에서 삼촌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정합니다. 알았어도 그렇게 마이크 앞에서는 말을 실수할 때가 있네요. 그래서 정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뭐냐면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시는데 어디에서 들으시는지 좀 댓글에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폭발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월에서 들으신다는 분이 있었고 여러 거제도에서 들으신다는 분 그렇게 한국 또 미국의 LA, 호주 또 일본 베트남에서 들으신다는 분도 있고 많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각 곳에서 라나 방송을 들으시는데 제가 어디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길게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베트남 이렇게 그렇게 한 단어만 쓰셔도 됩니다. 광주, 김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꼭, 자기 어디서 들으시는지 좀 써주시면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X에 올라온 마이클 조단이 그렇게 아이의 어린 남자인 것 같은데 엉덩이를 만지는 그런 영상이 올라갔고 X에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마이클 조단이 이제 농구 선수였지 않습니까? 스타죠, 스타. 그 마이클 조단의 깨끗했던 이미지가 10초 만에 날아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X에 올랐는데 그런 글이 그리고 그 영상이 올랐어요. 그런데 글쎄 그 사람이 약에 먹고 취했는지 그런 영상이 그런 행동을 공공장소에서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하면서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가 그냥 아이고 보통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서로 엉덩이를 한 번씩 툭툭 치고 그러는 일이 있다 해서 별거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동영상을 400만 명이 시청을 했어요. 그래서 베니 잔슨 쇼에 나왔고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왜 그런 것이 더 문제가 되냐면 지금 앱스 땡땡 파일이 공개돼 가지고 더 이렇게 그러한 행동을 사실은 별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지금 하면은 안 되죠. 민감한 시기인데.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마이클 조단이 저도 옛날에 제가 스포츠를 별로 경기를 시청하는 사람도 아니건만 제가 그 사람이 되게 이미지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별 소식이 없고 깨끗한 이미지였는데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드문드문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아마 이 일이 더 디벨로프가 돼서 그런 소식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제가 지금 소식을 들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그 앱스땡땡 파일이 이제 14.6 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니까 이거는 뭐 상상 불가한 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사진, 이메일, 비디오, 또 주고받던 메시지 뭐 등등 동영상, 비디오가 동영상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2% 정도 300만 페이지에 그 파일이 공개를 됐다 그러지만 빙산의 일각이라 그랬죠. 그래서 2% 정도 된답니다. 300만이 2%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것이 계속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젊은이들이 지금 그거를 파고들고 있고 계속 그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알리고 전 세상에 퍼뜨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동 뉴스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 지구에 또 트통과 뭐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그런 군에 관련된 뉴스를 오늘 드리겠는데 이것 또한 아마 오늘 내일에 아마 모레까지도 갈 수 있는 많은 양인데 한번 뭐 일단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알버트 파이크라고 있었죠. 그 사탄 숭배자인데 그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이제 뭐 로스 어린이 등등 그들이 이제 다 한 줄기예요. 걔네들은 다 한 짝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전 세계를 그 블랙메일이라는 거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협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네트워크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걔네들의 그동안 해왔던 일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앱스 땡땡도 주요 정치 뭐 경제 뭐 그러니까 이제 뱅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엔터테이너들 할리우드 등등등 그래서 다 그들에게 접촉을 하고 그들을 되도록 호섭해서 자기 섬에 불러들이고 그러해서 그러한 주고받고 사진을 뭡니까 그 동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자기 말을 듣게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그들의 흐름이었어요. 그 뭐 아주 그러한 것에 전 세계에 알만한 사람들 또 우리가 또 이름을 들어도 잘 모르지만 그 뒤에 숨은 권력자들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모두 다 연루돼 있었다. 이제 이게 이번에 나온 이야기고 우리는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는 옛날부터 내가 그 얘기를 방송에서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이번에 그 앱스 파일 공개로서 알려진 게 뭐냐면 오땡땡 대통령 시절에 앱스 땡땡이 그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의 내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른 그 사람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악관 레터헤드라고 그러죠. 백악관 이렇게 그 백악관하고 이렇게 화이트하우스 이렇게 찍힌 그런 공식 그 레터헤드에다가 그거를 사용해서 뭐 문서를 보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가 백악관뿐만이 아니라 UK 영국에서도 그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그렇게 그 나라의 수상이나 대통령
미국엔 대통령이죠. 그런 사무실에 공식 문서를 쓰는 그런 종이를 사용하면서 또 그 안에 들어서 쓰여지는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해서 앱스 땡땡이 거기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메일도 주고받고 어떤 소식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보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앱스 땡땡 파일을 공개하면서 드러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정도의 권력을 행사했었던 거예요. 그 이번에 공개하면서 그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제 중동의 오일마니가 이제 그 돈의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면, UK 영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세계 뱅킹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돌고 돌아 결국 스위스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돈을 세탁을 한 것들이 딥스 애들이 자행해 왔던 일입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사실도 아니죠. 그래서 그 알버트 파이크가 옛날에 쓴 책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에 대해서 꼭 일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죠. 과거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후에 이런 플랜도 그 책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세계 사람들이 아이고 이스라엘 나라 너무 불쌍해 그러면서 세계 사람들한테 동정을 사고 그 다음에 유엔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그러한 다시 자기네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것도 그 사람이 자기 책에서 그렇게 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이제 지금 다른 얘기로 넘어갔어요. 혼동하시지 말고 아까 이제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 그 얘기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이란에 대해서 미국 전쟁부, 미국 국방부의 작전을 좀 말씀드리면 트통의 중동 지역의 평화 플랜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 가자 지역에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심심치 않게 그들이 역사적으로 공격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게 지금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없냐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DOD 전쟁부는 가자 지역에 미국의 군사 밀리터리 베이스를 만들 거라 그래요.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오늘 받은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베이스 군 기지를 만들고 수천 명의 군인들을 배치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이제 말이 나온 게 아니고 계획대로 이미 시작이 됐고, 그거에 그 계획에 계약을 맺은 자들을 민간인들이죠. 그래서 그걸 컨트랙터들이라 그러는데, 컨트랙터들이 레디가 돼서 준비가 돼서 지금 그 일을 시작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금도 확보돼 있고 물자들이 이미 수송돼서 그 물자들이 속속 그리로 옮겨지고 있다. 밀리터리 기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가자 지구에. 그래서 그 이유는 트통이 이스라엘과 웨스트뱅크 중간에 이런 기지, 미군 기지를 만들면 팔레스타인이 바로 그곳에 군인들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기지를 만들 때 제가 방송에서 늘 얘기하던 그 파워풀한 아주 강력한 슈퍼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를 쓰고 그것이 장착된 그러한 밀리터리가 그곳에 주둔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땡은 공격을 못하고 걔네는 심심하면 그렇게 공격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땡 나라는 되도록 그 팔레스타인 그쪽의 사람들을 되도록 너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하면서 너 죽고 너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그러한 트통이 강력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이게 이스라엘 땡은 자제를 시키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밤에 잠자고 있는데 쳐들어가 가지고 그냥 새벽에 군인이 들어가서 그 IDF가 그랬죠. 그래서 군인이 들어가서 막 사람들을 막 데리고 나오고 뭐 하여튼 뭐 공격하고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땡 나라는 그동안 간간히 이제 뭐 심심하면 그랬어요. 걔네들이 1948년 건국 이후로 그냥 뭐 인종 뭐 하여튼 저쪽 애들을 그냥 그렇게 괴롭혀 왔죠. 그래서 그러한 미군 기지를 가자 지역에 만든다라는 지금 계획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소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의 바다에는 미국의 항모라 그랬으니까 에어 캐리어 항공모함을 바다에 띄울 거고 그래서 강력하게 그 미국의 군의 프레젠스 그러니까 US 프레젠스 밀리터리 프레젠스가 거기에 아주 그들이 그렇게 떡하니 이제 거기에 존재감을 살리면서 이제 있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터키와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에게 중동 또 중동 국가들에게 지금 이 사실이 이미 알려졌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미군 기지 만든다는 게 그래서 그들은 이미 트통이나 미군이 강력한 초로 강력한 선진 무기 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뭐 공격을 뭐 이게 뭐 우리는 반대야 하면서 공격을 하면 완전히 소멸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24시간에 소멸될 거다. 그래서 영어로 annihilate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그거와 더불어서 미국의 군이 특히 우주군이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특히 플라즈마 에너지 웨폰이라든가 무기죠. 웨폰은 무기란 소리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파티클 웨폰 그 다음에 DEW라 그래갖고 약자인데 그거는 디렉티드 에너지 웨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아주 강력한 골든돔 그런 것을 사용해서 거기에 기지에 주둔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골든돔은 왜 나오느냐 하면 그거는 골든돔은 뭐를 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제가 미국의 우주군의 역할은 사이버상에서 이제 그 주된 역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모든 컴퓨터 시스템 그런 거를 공격할 수 있는 게 골든돔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를 주도하는 자들이 미국의 우주군 스페이스 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만약에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을 한다 할진대는 그로 인해서 한 나라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통과 밀리터리가 원하면 터키나 이스라엘 등등 그 주변 국가들을 그냥 그들의 인프라를 붕괴함으로써 인프라라는 게 이제 사이버상의 인프라를 지금 여기 사이버상의 인프라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붕괴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나라가 붕괴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테크놀로지 미국 밀리터리가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기술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cannot be stopped 그랬으니까 누구도 막을 수도 없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슈퍼 컴퓨터 시스템 또 어떤 종류의 밀리터리 시스템도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슈퍼 솔지어보다도 사실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의 미사일 시스템이라든가 디펜스 시스템을 그냥 프리즈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지난번에 베네수엘라 가서 그 마두로 생포했을 때에 제가 그랬죠. 중국이나 그런 데서 받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거기에 빵빵하게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베네수엘라에. 그런데도 걔네들 그 무기 하나 못 쓰고 그냥 대통령이 체포돼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트통은 그냥 지나가면서 뭐 이런 이야기는 시스템을 컨베블레이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어떤 스타일이냐면 트통은 자기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때에 그냥 이렇게 뭐 지나가는 말로 뜬금없는 소리를 한 번씩 하면서 흘려요. 슬쩍슬쩍. 그래서 지금 그런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아무도 그러면 투통이 저런 얘기를 했으니까 저게 뭐야 하고 누가 뒤에 가서 그거를 또 캐묻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잠깐 곁길로 나가자면 방송에서 이제 이게 지금 제가 한 1시간 조금 넘게 하다가 지금 이제 30분 정도로 잘라서 한다 그러는데 이게 또 뭐 30분이 요즘 여러분들 보셨지만 이게 40분 뭐 42분 뭐 45분 뭐 이렇게 40분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텔이라는 게 무슨 오늘 뭐 일어난 소식이 있습니다 하면서 뭐 그게 뭐 블랙 포인트 식으로 뭐 리스트를 여러분한테 딱딱딱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포함해서 설명이 필수예요. 내가 그런 배경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안 해드리면 그 도대체 이래서 뭐 어쨌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들어도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이게 또 40분이 넘고 이렇습니다. 뭐 제 맘대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곁길로 나갔는데 다시 아까 하던 말로 돌아가서 그래서 트통이 되게 웃긴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는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주 calculated 아주 계산된 그런 발언을 하는데 이러한 전에 있었던 일과 현재 일어나는 일과의 그런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뜬금없이 들리면서 뭐라는 거야. 지금 저게 왜 그렇게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많은 걸 좀 알아들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뒷얘기를 많이 드러나서 이게 이런 지식의 이런 소식 이면의 소식을 많이 들었던 터라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뒷얘기 제가 해드리는 제가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거에 연결을 하면 그래서 그 이제 굉장히 강력한 레이저 기술 그런 것도 지금 그런 것도 이제 미국의 군이 가지고 있고 쓰고 그 다음에 군함 월십이라 그랬으니까 뭐 군함 그럴게요. 그래서 월십을 또 건설을 하고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아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 그 다음에 슈퍼 어드밴스드 그런 테크놀로지를 장착한 그러한 군함 군에서 쓰는 배들을 지금 건조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흰모자가 있다고 그랬죠. 흰모자는 미국에 있는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흰모자들이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도 그런 세틀라이트 위성과 관련된 일을 흰모자들이 하고 있고
미국 우주군은 다른 나라의 새틀라이트를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를 그 GRID 그리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미 우주군이 가지고 있고, 제가 오랫동안 얘기를 했죠. 미군은 그리드 시스템을 컨트롤해서 다른 나라의 군, 밀리터리 컴퓨터, 그들의 무기들 시스템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 코드도 그 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도 코드로 다 이렇게 저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가자지구 얘기를 했는데, 그 가자지구 내에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고, 가자지구에 이제 그 가자지구의 그런 건설을 위해서 지난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그게 진행되고 있는 그 한 장소에서 평화위원회를 특통이 만들었죠. 그리고 기막힌 게 뭐냐면 그 딥스의 소굴 아닙니까, 거기가 다보스가. 근데 거기 가서 한쪽에서 또 큰 방에서 평화위원회를 자기가 소집하고 자기가 거기에 체어 의장이 되고 평생 체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회원국 뭐 20몇 개국이 와서 나도 거기에 참가할래 하고 사인을 하는 그러한 세레모니 같은 거랄까 뭐 그런 거를 그 다보스 포럼 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게 미래에는 좀 더 어떤 모디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변형이 되겠지만 결국은 이게 앞으로 유엔은 없어지고 유엔을 대체할 그런 것에 전신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의 특통이 근데 다보스 포럼 가기 전에 어떤 발언을 했냐면 연설에서 가자지구를 아주 낙원으로 내가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진행돼 가는 일과 계획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에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자면 슈퍼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를 또 사용해서 가자지구에 인근 국가들 그 슈퍼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초선진 기술이다 뭐 이렇게 굳이 번역을 하면, 그런데 그런 선진 기술을 사용할 건데 그 인근 주변 국가들은 이미 관계자들은 다 브리핑을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서 미군의 능력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미군의 캐퍼빌리티를. 그러면서 뭐냐면 ensure peace 그랬으니까 확실히 여기는 평화를 보장하는 그런 지역이 된다. 왜냐면 거기가 아주 그냥 뭐 이스라 땡이 맨날 공격하고 거기가 그냥 아비규환 그냥 뭐 아주 그런 고통과 혼란이 잠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되고 평화로운 지역으로 아주 컴플리트리 바꿀 거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재건, 리빌드라 그랬으니까 그 지역을 재건하고, 일례를 들면 이제 호텔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파이프라인도 그 오일 그러니까 송유관이라 그럴까요? 그런 파이프라인도 만들 거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지금 미국 사람도 그것이 추진되면 많은 그곳에서 일할 사람과 또 미국 사람들이 그 투자자들, 그 다음에 회사들, 그 다음에 난 거기 가서 살을래 하고 갈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트통이 어메리카스 그랬으니까 북미, 중미, 남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북미, 중미, 남미를 유나이트
연합시키고 공산주의는 싹 없애버리고 CCP 중국 공산당이나 카르텔 갖은 악행을 하던 갖은 나쁜 사업이라는 건 다 그 딥스의 하수인 격으로 그 역할을 하던 카르텔들을 다 없애고 그렇게 거기에 중미, 북미, 중미, 남미를 그 연합시킬 거다. 이게 트통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 멕시코 그 마야 그 카르텔의 그 왕이죠. 그 엘차포는 이미 붙잡혔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도 이제 미국으로 왔고, 그 가족 17명인가요? 그들을 17인가? 27인가? 제가 이렇게 방송을 며칠 전에 했는데도 이렇게, 하여튼 뭐, 여러분 과거 방송에서 들으신 며칠 전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미국 송환됐다는 얘기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자기네들이 모든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그거를 내가 말을 해줄 테니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줘. 그래갖고 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 알차포 아내까지 합쳐서.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거기 가서 레퍼런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그리고 며칠 전에 멕시코 카르텔 그 드론 띄운 사건 그 텍사스주의 그 멕시코와의 국경의 엘파소라는 도시에서 그 영공을 봉쇄하고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지금 중미 남미에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트통이 이제 거기에 핵심은 뭐냐, 공산당 다 몰아내버리고 카르텔 다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의 알버타주를 비롯한 4개 주가 지금 독립한다고 저렇게 들썩들썩 하는데 가장 선봉장이 어디냐면 알버타주예요. 그래서 미국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는 북미니까 북미는 미국, 캐나다가 북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에 다른 노수로 또 넘어가서 전에 얘기한 대로 러시아가 미국에게 어떤 지역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슈퍼시티 같은 걸 만들고 2040년 정도는 미국인이 가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때가 이제 온다 그랬는데 그 프로젝트 그들이 생각하는 그 연도가 한 2040년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래의 계획이에요. 근데 계획인데 이게 지금 이미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제가 캐롤 드미트리 얘기를 했었죠. 푸틴의 가장 측근이면서 이제 러시아 국부 펀드의 책임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자주 얘기했죠. 그래서 또 하나는 또 이미 그린랜드나 남극에서 남극의 그러한 어떤 그 힘모자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세우고 있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시작이 됐고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시베리아인데 그게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 있어서 사람이 못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기술 테스트를 하는데 뭘 하냐면 아이스, 얼음과 이 스노우, 눈 그러한 데 지역에 사람이 못 사는 데를 이를테면 이제 이들의 청사진이 뭐냐면 골든돔 같이 이렇게 어떤 돔 이렇게 둥그렇게 반원형 상태 같은 거를 덮어 씌워가지고 속에서 식물도 자라게 하고 하는 그러한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지금은 너무 추워서 못 사는데 그러한 시티를 만든다고 러시아가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잘 되면 캐나다의 아주 far north, 그러니까는 캐나다의 아주 최단 북쪽, 그 다음에 그린랜드, 다 추운 데죠. 결국 이런 것들이 남극과 연결이 되고, 이런, 사람이 살 수 있는, 해비텟, 그러한,
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슈퍼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실험이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또 재미난 뉴스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사우스 아프리카에 또 미군 기지를 건설한다는 말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글쎄 왜 하필이면 사우스 아프리카인가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머스크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랬다가 캐나다 갔다가 아마 미국으로 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고, 이 모든 것에, 지금 말하는 모든 것에 테크놀로지 관련 모든 거는 미국의 우주군이 뒤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리마인드 하나 시켜드릴 게 뭐냐면, 특통이 일기에 선출되자마자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미국의 뭐 육해 공군 해병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우주군을 만든 게 제일 처음 한 일입니다. 그 우주군이 지금 이러한 활약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말 저 말 했지만, 이 모든 세계가 지금 급격한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시고, 아까 하나 빠져먹은 게 있는데, 뺀 것이 있는데, 시베리아 내부의 그런 지역은, 그게 사실 러시아 땅이지만, 그거를 미국에 되게 선물로, will be gifted. 그랬으니까 미국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술로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미국의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어디 지역은 몰라요, 아직. 근데 그런 어떤 지역에 러시아한테 또 선물로 주는 어떤 땅이 있을 거라 그래요. 그러면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 지역은 자기네 러시아처럼 거기다가 굉장히 적은 스몰 에리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 소유의 땅을 갖게 되고 거기다가 미국 안에 러시아를 건설하게 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엄청나게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 제스처라고 저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한참 되는 얘기예요. 서로 원수같이 싸우지 않으면, 야, 내 땅 좀 줄 테니까 네가 와서 니네 뭐 헤리티지, 그런 러시아면 러시아의 유산을 이렇게 잘 갖는 그런 도시 한번 만들어봐. 나쁘지 않죠. 바이스 벌사. 또 미국이 또 러시아 가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캐럴 드미트리가 그러한 계획 안에 주요한 역할자로 지금 이름이 오르고, 제가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캐럴 드미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도 과거에 캐럴 드미트리를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알파벳의 17번째 그거 아시죠? 그 글자. 그 얘기를 X에서 자주 떠올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통과의 관계를 아주 대놓고 X에서 얘기해요. 이게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트라이폴라라 그러니까 이게 좀 뭐 번역이 좀 어설프긴 한데, 뭐 삼극 세계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3개 지역으로 잘라서 하지만 그것이 분열이 아니라 결국은 다 연합하는 그러한 전 세계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딥스에게 노예로 우리 인류가 수백 년 살았는데, 그들도 이제 처음부터 그러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들도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점점 현대 사회로 내려오면서 그들의 그 힘이라든가 권력이 점점점 세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서 그 족쇄를 풀고 끊어내고 사람들이 해방을 맞는 그러한 그 움직임이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소식인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오늘은 이 뒤에 소식은 내일 또 전해드리고 아마 녹음은 제가 지금 같이 할 거지만 제가 내일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님에게 모든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식을 또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결말을 보기 전에 그 과정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맨날 하는 거 멤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에 커피 한 잔 뭐 어렵지 않잖아요. 한 잔이라 그러니까 뭐 나는 한 잔은 너무 적어 그러면 뭐 2잔 3잔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급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멤버를 꼭 가입해 주시면 라나 방송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느냐고 고생하셨고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어디에서 내가 지금 듣고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독을 잘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나 그거 그냥 꼭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꼭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열심을 내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어떤 그런 애정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